어떻게, 그러니까 계기를 뭐라고 딱 잡기는 되게 힘들고요. 제가 2005년도에 귀국했는데 그때 이후로 강사 생활을 이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나이 좀 되면, 원래 그때 생각은 50살 되면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50살 되면 어디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4, 5년 늦춰진 거죠. 그래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땅을 보러 다니고 어디가 살만할까 보다가 결국 어떻게 연이 됐는지 이제 강원도 횡성으로 오게 됐는데, 이게 시기가 딱 어떻게 절묘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강사 생활도 점점 지쳐갈 즈음,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비정규직 교수 노조 활동을 하고, 강사법 관련한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하다가 강사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이제 대학 강사들이 쫙 해고가 됐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다니던 학교 두 학교에서 다 잘리고 한 학교만 이제 겨우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강사가 비전이 없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찰나, 마침 해고도 되고 그냥 뜨자,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그래서 이제 시골로 오게 됐는데 코로나가 딱 오자마자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남들은 또 마찬가지로 집 밖을 못 나가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갇힌 게 됐는데, 아마 도시에서 갇혀 있으면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여기서는 갇혀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마치 예견한 듯이 시골로 와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편안하다는 게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전혀 새로운 삶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 집만 지어졌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나와서 이렇게 흙을 막 그 돌덩어리처럼 돼 있는 걸 다 부숴서 그 밭을 일구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생활이니까 닥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나름 재밌고, 그리고 새벽에 제가 점점 이제 늙어서 새벽잠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때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공기 쐬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그때부터 이제 책 보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와서 밭일하고 해 뜨고 뭐 이런 밭일하고, 그리고 이제 삼시세끼 또 집에서 먹는 거고, 뭐 이런 생활들이 그렸던 뭐 이상적인 생활인지 이런 건 전혀 모르겠지만 지루하거나 힘들기만 하거나, 당연히 힘들지만 힘들기만 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바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바빠서 여기서 여유 부리면서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종종걸음치면서 바쁘고, 네, 그래요. 작가이고 글 쓰는 사람이 선생님처럼 귀농하고 싶어 한다 이러면은 해주고 싶은 말씀은? 글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근데 이제 그 몸 움직이는 거를 힘들어 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원해서 이 생활을 하는 거 아니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막연한 이상이든 뭐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이었으면 이걸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각오가 없이 오는 거는, 아니면 돈이 좀 많아서 쫙 갖춰진 것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이게 뭐 다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페북에도 썼지만 뱀도 내려오죠. 뭐 벌도 날려죠. 벌레 있죠. 예. 쥐도 있죠. 그러니까 곤충도 그 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뱀도 감수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시골 생활이 이렇게 TV에서 잠깐 나와서 우리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거, 사실 그 왜
EBS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다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나오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오면 정말 이 자연 속에서 산다라는 거는 훨씬 많은 그 귀찮고 무섭고 불편하고 아프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다 이렇게 같이 사는 거고 이렇게 이걸 다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뱀 사진 한번 찍으시죠. 여기 딱 올라가는 거 찍으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 석사까지 하려면 전공을 2개, 그러니까 주전공이 2개이거나 아니면 주전공 하나, 부전공 2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전공 2개를 선택을 한 거고 제1 전공이 미술사, 제2 전공이 이제 젠더학 중에서도 남성학인 거죠. 젠더적인 얘기를 미술로 푸는 것이 저의 이제 주 관심사였어요. 학교 졸업반 때부터 노동자 문화운동연합에서 문화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운동을 하다가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일을 겪었죠. 예. 그 책에는 이미 다 썼던 얘기기는 한데 하여튼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독일로. 어쨌거나 이 땅을 뜨면 숨을 좀 쉴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을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을 갔는데 살겠더라고요. 일단은 한국 땅이 아닌 것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공부한 거예요. 외국에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공부하면 이제 그 유학생 비자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한 거예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도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제 이것저것 한 거죠. 근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서 처음에 이제 심리학과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냥 그때 또 가자마자 이제 남자친구를 알게 됐네.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 이제 여행 다니다가 보니까 걔가 이제 미술 전공은 아닌데 미술 애호가였어요. 걔 덕분에 미술관을 자꾸 다니다 보니 왜 쟤는 감동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좀 열받는 거예요. 저 감동이 진짜일까?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여행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이제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전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한글을 모르던 사람이 가나다라 알고 간판 읽으면서 왜 눈이 뜨이는 그 경험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림이 그랬던 거죠. 전혀 모르고 그 감동하는 사람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내가 그걸 알게 되면서 너무 기쁘고 재밌고 근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전혀 공부 생각 없이 인생이 거의 끝날 것 같아서 도망간 거였기 때문에 어차피 뭐 죽을 인생 재밌는 거나 하다 죽자 싶어서 그냥 전공을 나이 29에 바꾼 거죠. 확 바꿔서 미술사를 대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였고 그 바꾼 것 덕분에 지금까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주 고마워하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 애들 초중고 얼마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다 노니까 그런다고 치고 중고등학교 때 저희 때부터 이제 입시 위주였는데 애들 얼마나 학교 다니는 거 싫어요. 그리고 가끔씩 선생님들이 왜 그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에 이러거나 누구 재밌는 얘기 해줄 사람 뭐 혹은 노래 부를 사람 이런 거 하면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 나가서 어제 읽었던 책 얘기, 그 이제 소설 얘기, 뭐 야한 소설 얘기 막 이런 것도 해주고 본 영화, 주말의 명화 뭐 그거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끌려가서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아니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걸 지금 소설이라고 막 야단 맞기도 하고 주로 이제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뭐 애들 막 재밌어하면서 듣고 그러던 기질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글은 거짓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책은 워낙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은 읽었지만 글을 쓴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초등학교 여름방학 끝나고
독후감 내는 숙제 있잖아요. 근데 쓰기가 싫어서 언니가 중학생이었는데 왜 중학생 정도 되면 그 문집 같은 거 내요, 학교에서. 거기서 제일 잘 쓴 독후감을 베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니 너무 글을 잘 쓰네?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막 이제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는데 선생님은 아, 얘가 너무 글을 잘 쓰는구나. 학교 대표로 각 학교 대표들을 모아서 이렇게 매일 책 하나씩 읽고 독후감 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 커다란 도서관에. 거기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서 글을 썼는데 교육감상을 받아버렸네? 그거는 본인 직접 네, 쓰셨는데. 본인이 그거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학교에서 글 잘 쓰는 애가 돼버려서 뭐든지 학교 대표로 그냥 나가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글을 어린 게, 이렇게 붓을 꺾어버린 게 뭐냐면, 아, 어른들이 어떤 종류의 글을 좋아하는구나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서. 아, 어른들은 이렇게 글을 쓰면 뻑 넘어가. 근데 그걸 알아버리니까 글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 포인트만 건드리면 아, 상도 받고 뭐 이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썼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진 선생을 만나면서 갑자기 책을 쓰게 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거지. 처음에 그 책 쓸 때도 글은 잘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쓰면서 책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배운 거죠. 진중관 선생님. 예. 예. 그 천천히 그림 읽기를 같이 쓴 거죠. 공저였어요. 노동자 문화운동 연합에서 워낙 활동 같이 했던 거고,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진 선생도 독일로 유학을 왔고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진 선생이 그 니무덤의 침을 뱉으마하고 미학 오디세이로 빵 터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사 책도 쓰라고 진 선생한테 먼저 뭐라 그러죠? 제안이 간 거고, 근데 진 선생은 나는 미학 전공자지 미술사 전공자가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키겠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책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대학 졸업도 아직 그때 못할 때고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더니 무식할 때가 용감한 거다. 일단 쓰자. 그래서 당신이 도와주면 쓰겠다. 그랬더니 쓰겠대. 그러니까 하재.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머리가 좋은 게 그 양반이 1챕터를 써서 자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와 좋아. 너무 좋아. 그 2챕터도 써서 너무 훌륭해. 계속해. 그래서 계속 저 혼자 다 쓴 거예요. 나중에 다 쓰고 그러니까 6챕터만 이제 그 기호학 분석 쪽인데 그건 제가 못 쓰겠어서 당신이 나 도와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6챕터만 준 선생이 쓰고 다 쓰고 나니까 야, 이 문장 너무 좋은데 요거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자. 이거는 와, 섹시한 문장이야.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끊자. 글쓰기를 그 양반한테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글을 이따위로 써서 이거 고치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마 저 기죽어서 글을 못 썼을 거예요. 좋다 너무 훌륭해 막 이런 다음에 요거 하나만 여기서 쉼표 하나만 찍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교정 작업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를 그냥 배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책부터는 저 혼자 썼어요. 앞으로는 이제 강의 그만두게 될 거고 아마 이거 몇 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랑 양봉을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꿀 뜨고 있는데 그 양봉센터에서 아주 좋다고 질도 좋고 향도 훌륭하고 뭐 이런 이제 칭찬도 듣고 되네. 그래서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이 집 짓기 전부터 여기 주변에 그 벌들이 좋아하는 꽃들을 많이 심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남편이 이제 미리 해놨던 거죠. 남편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계획이 다 있었네. 정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벌을 2통을 치는데 얘네들이 멀리 안 가도 이 주변에 워낙에 이제 그 벌들이 좋아하는 그 꽃들이 많아요. 그래서 훌륭한 꿀을 딸 수 있지 않았나. 충분히 예. 양봉업자로 변신하실 수도 있겠다.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다네요. 달아요? 달아요. 저희 이렇게 몇 개씩 따서